네, 최영두입니다. 오전에 이제 퍼펙트 스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뭐 신문 기사도 많고 지금 S&P 또 무디스 같은 국제 신용 평가 기구도 대한민국의 갑작스러운 국가 채무 증가 또 대외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 신용 등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지적하시는데 윤석열 당선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젊은 정치인 또 우리 선거 때 도와준 사람 또는 우리 당 의원 이런 사람들 총리 안 시키고 싶었겠습니까? 총리 시키고 싶었겠죠. 근데 왜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로 중용하시고 또 계속 일해 오신 분을 김대중 정부 이렇게 오신 분을 썼겠습니까?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퍼펙트 스톰 때문입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지금 다시 공직에 들어오는 이 험지로 온다는 것을 뭐 그렇게 흔쾌하게 정말 기꺼이 하시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명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사명감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그 인사 말씀에서 드렸지만 굉장히 망설였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저한테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도 젊은 정치인 있고 또 총리 후보자가 많습니다. 여기 우리 뭐 주호영 위원장 총리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우리가 굳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 때 총리하시던 분을 다시 기용하겠습니까? 그 진실성 진지함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자 지금 막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보실까요? 이 그래프 보십시오. 험난 그래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 한국경제학회장뿐 아닙니다. 전부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인사 말씀도 했지만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희망을 물려줄 겁니까? 국민연금은 고갈되는데. 이런 엄청난 사태를 윤석열 당선인과 국무총리 후보자는 맡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내각이 맡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걸 잘하실 자신 있습니까? 이게 대한 중대한 인식은 있습니까? 후보자님. 짧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정치권, 언론계, 기업, NGO, 학계 우리 다 힘을 합치면 못 해낼 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정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단 얘기뿐이 아니고 쓴 얘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땀과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기득권,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그런 그 이익, 이거를 내주십사 하고 아마 부탁을 드리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분명한 거는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그러한 이익을 내놓고 그런 기득권을 내놨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내놓으신 이익과 그런 그 기득권이 중장기적으로 몇 배 더 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는 약속할 겁니다. 예, 정말 힘든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도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초당파적으로 추진했던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자기가 속한 정당으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당하고 욕을 듣고 노무현 대통령을 도운 동료 국회의원을 이완용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험난한 시절을 넘겼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당에 숱한 훌륭한 재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부른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퍼펙트 스톰이라 부르는 아마 우리 70년에 경제 성장만 해오던 시기에 저희 시기에는 학생운동도 하고 감옥 갔다 와도 다 취직 자리에 있었습니다. 20대 30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기에 더구나 국내외 내외 대외 사정이 또 너무 나쁩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과 경력을 저희들이 높이 산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용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후보자 앞에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죠? CPTPP 아시죠? 우리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총리로서 한미 FTA를 추진하셨죠.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만 대통령을 도와서 한미 FTA에서 우리의 무역 영토를 넓히셨죠. 저도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말 그 문제를 네, 총님 알겠습니다. 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신 그렇습니다. 분은 노무현 대통령. 그렇습니다. 자,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 짓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가입 신청했습니다.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다음은 엄청난 사회적 지금 이제 갈등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총리 후보자의 자질 문제,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시는데 론스타 이야기 잘하셨습니다. 론스타가 우리가 국내에서 당하니까 지금 ISD라는 게 우리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제3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뭐 사드 같은 이유로 갑자기 투자를 회수를 못하게 하고 보복을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ISD 해야겠죠. 론스타 같은 사태를 우리는 국내에서 막아내는 것도 우리 정부의 일이지만 국제적으로도 론스타 같은 이런 그 ISD를 통해서 우리의 투자 이익,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 이익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 정부의 업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국가적 그거는 단순히 형법, 민법 배운 분들이 못합니다. 통상 해보고 통상 교섭해보고 FTA 규정 알고 WTO 규정 아는 분만 가능합니다. 바로 총리 후보자 같은 분이죠. 그래서 주요국의 고위공직자 로펌 취업 사례를 보면은 캐나다 총리들 전부 로펌 갑니다. 다 국가적 지략, 국가적인 총력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지금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자입니다. 적자.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과감하게 개방해서 법률 시장에서 우리 경쟁력을 높여야 됐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임대 소득으로 6억을 얻었다는 내가 따져 보니까 내가 잘 아는 미국인 친구 중에 여기 NGO에 한국 사무소장 하면서 청운동 골목 끝에 한옥을 하나 얻었는데 그때 월세가 5천 달러더라고. 5천 달러.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집 위치라든가 볼 때는 총리 후보자님 집보다 훨씬 못한 곳인데 월세 5천 달러였어요. 그게 10년 동안 6억을 했다 가만 따져 보니까 총리 후보자님 집은 참 좋은 위치에 큰 집인데 그 월세 5천 불에 준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많이 받아야 특혜가 있는 거지 시장 가격보다 저는 오히려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김현장에서 월급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한 5억씩 받았죠 월 세전에. 예, 세금은 얼마 냈습니까? 한 40%, 세금도 한 2억씩 냈습니다. 예, 40%. 예, 의무를 다했습니다. 다음에 미국 대사관이 골프장 갖고 있다고 골프 회원 갖고 비판하시는 의원이 있는데 이거 보시겠습니까? 이게 누굽니까? 부시, 트럼프, 오바마. 그 사람들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우리 주미대사관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정리해 주시고 30초 답변 시간 네.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중국은 우리 투자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ISD 같은 거를 작동시킬까 봐 본인들이 맺는 협정에는 아마 ISD를 뺐을 겁니다.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의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의 투자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전체 제가 보기에는 한 80개국 이상의 나라들과 이 ISD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예, 최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 을 출신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